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면 뭐라고 말할까입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유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입니다. 다르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이분이 맹인입니다. 맹인이고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표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돈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네, 왜 안 모였을까요? 근데 안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왠지 굳이 우리가 그쵸? 네, I'm blind, please help. 나는 맹인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를 인스타나 유튜브가 정말 무서운 게 잘못된 영상들이 되게 많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얘를 바꿔주는 영상 많이 보여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그런 적이 없고요. 프랑스 시인 한 명이 바꿔준 거를 표절을 한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 인스타는 가급적 좀 보지 마세요. 하세요.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미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잘못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봄은 곧 옵니다. 그러나 저는 아름다운 새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문구가 바뀝니다. 누가 바뀌냐? 이 시인이 바꿨어요. 이 장소는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언어를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또 볼게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입니다. 이 항공사는 이렇게 유명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미국 항공사에서 최초로 흑자를 달성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승객들을 찍은 겁니다. 어때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시죠?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셨지만 이렇게 웃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왜 웃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보이세요? 이게 기내방송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지 마. 그거 금지야. 예를 들어서 지각 금지야 말하기 보잖아요. 그게 아니죠. 저라면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5분 늦어도 됩니다. 대신에 강의실은 복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늦을 수 있어요. 그건 다만 강의실이 복도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리더는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 언어를 바꾸면 당신의 세상도 바뀝니다. 그런데 말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 대필, 즉 그 사람들의 서기관을 역임하셨던 강원국 씨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리더의 언어는 재능도 기술도 아닌 조직의 정체성이다. 이걸 정말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변이 아닙니다. 언변은요, 조금 더 비속어를 쓰자면 말빨입니다. 말빨은 비속어입니다. 이게 리더의 언어 수준입니다. 리더는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튜브, 인스타 따위가 아니라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리더의 언어를 보고 타인은 조직의 정체성을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가 리더 양성 과정이죠. 그러면 저는 그리고 제이어스를 본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언어를 듣고 제이어스라는 조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뭐 153이라는 조직을 평가할 거고요. 퍼스트 인슈라는 조직을 평가할 겁니다. 그게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조직원분들한테 늘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1년에 나는 책 한 권 이상 읽는다 계신가요?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요.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습니다.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는 전무후무하게 상위 40%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상위 40%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책 한 권 읽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고요. 조직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언어에 대한 고민이 리더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신동엽의 짠한 형이라고 아시나요, 유튜브?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결혼 다들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들 있으시죠? 결혼하셨습니까? 남편분 많이 사랑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쵸. 네, 다들 첫사랑과 결혼하셨나요? 네, 이 또한 죄송합니다. 그치, 아닐 수도 있겠죠? 그쵸? 지금 그 모습이 내가 알던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그때 신동엽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누가 나와 잘 맞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어떤 조직원이 나랑 잘 맞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인가를 정말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은 사업가신가요? 다 사업가신가요? 이거 제가 제이어스에서 광명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 강의이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차이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마감한 돈만 내가 가져가면 난 근로소득자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온전한 나 1인의 노동에 대한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더해진다면 그 순간 나는 사업소득자가 됩니다. 지사장님 혹은 지점장님, 단장님, 본부장님들은 다 사업소득자입니다. 오버라이딩이 적고 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노력을 1원이라도 내가 그로 인해 수혜를 본다면 나는 사업소득가입니다. 그럼 볼게요. 대전제는 보험 영업조직에서 오버라이딩이 발생하는 모든 관리자는 사업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가라는 명칭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여기 많이 더우시죠? 네, 저는 10년 전부터 여기 매년 2번씩은 왔거든요. 저는 동부그룹의 공채 지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요. 여기가 정말 웃긴 게 2014년에 정확히는 2013년 12월이죠.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던 교육장입니다. 여기 오면서 기분이 사실 전혀 남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냥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네, 제가 딱히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볼게요. 그래서 모든 관점이 사업가고요. 여기는 저를 직장인으로 키운 곳이지 사업가로 키워준 곳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10년 전 제가 직장인으로서의 복종과 그런 명령에 대한 굴복을 배웠던 자리에서 사업가적인 관점을 배우고 계시네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사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사업가는 이 사업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정미라 지사장님이시죠? 불과 2달 전까지 암보험 파세요. 암 주요 치료비 파세요. 운전자 가르치세요. 이런 거 배우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담보도요. 단기납 종신도요. 기준금리도요. 그따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0년 뒤 이 사업이 있을 거냐는 거죠. 왜요?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리더는 내가 잘난다고 되지 않아요. 사업이 잘나야 리더가 잘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10년 뒤 이 사업이 왜 성장할 것 같은지. 전 늘 생각하는 게 사업가라면 모든 걸 주식 투자로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망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없죠. 오를 주식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나야 잘 됩니다. 그럼 볼게요. 이 사업이 정말 잘난 사업인가? 사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험업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나고 이따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차 사업 휴먼 세일즈였습니다. 보험은. 뭘 팔아요? 사람을 팝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 제일 처음에 누군가한테 하셨을 겁니다. 그게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한테 하셨는지. 1990년대 보험입니다. 이게 보험회사, 대한생명 회사의 건물이었어요. 지금의 하나생명이죠. 보이시나요? 삼강생명은 최고의 소득과 큰 보람을 드리면 이게 다 보험 아줌마 머리였어요. 우리가 샤기 컷, 울프 컷 이건 보험 아줌마 컷입니다. 맞죠? 야 나야. 나 믿고 해. 두 번째, 이거 딱 한 번만 해봐. 사인 한 번만 해봐봐. 이 사인 한 번으로 월납 20만 원이 체결이 됩니다. 왜요? 나를 보고 가입을 했으니까요. 이때 상품을 보고 가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팔기 쉬웠던 시대죠.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땡땡땡땡이 탄생합니다. 뭐가 탄생하는지 아세요? 엄마 친구입니다. 보험가입을 다 누구한테 해요? 엄마 친구. 엄마 친구한테 뭘로 할게요? 친구 엄마. 엄마 친구 아니면 친구 엄마한테 보험가입을 다 해요 이때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차 산업 때 브랜드랑 상품을 파는 시대로 이 산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2000년대가 도달해서는 이렇게 많은 보험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경쟁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보험회사의 모습이에요. 아침 조회를 이렇게 합니다. 빔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실물 화상기 아시나요? 그때 이런 걸로 했었어요. 실물 화상기 아시나요? 네, 실물 화상기 시대가 흔치 않으실 텐데 네, 또 다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비교적 단정해졌지만 복장, 그렇죠. 매우 촌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 회사의 정말 좋은 상품이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팔아요? CI. 스페셜 옵션 세일즈라고 되어 있는데 3차 산업부터 뭘 팔기 시작하냐 사람들이 특약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팔고요. 나 삼성생명의 CI가 좋아라고 하다가 이제 특약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0년대 영업이 본격적으로 정밀화된 시기입니다. 정밀화라는 얘기는 이때부터 보장 분석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뭐 스승, 뭐 이상한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화재보험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활성화된 시기고요. 요 증권을 보시면 딱 눈에 띄셨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질병수술비나 엔대 질병수술비가 가장 급격하게 시장이 커진 게 2010년도 후반 이후부터입니다. (2018년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 우리 엄마와 엄마 친구가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보험이 잘못되었음을 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원수가 될까요? 돈을 너무 오래 낸 거예요. 15년을 냈는데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보험은 쓰레기라고 다른 설계사가 얘기했대요. 이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이게 3차까지 시장이거든요. 보세요. 보험의 배신. 나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였습니다. 이분이 삼성생명에서 진단비가 안 나왔어요. 삼성생명이 업계에서 가장 핫했던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이번 일당으로 암이 안 나왔었죠. 그래서 막 유방암 환우분들이 시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건물 2층을 아마 전무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볼게요. 김씨는 계약에 따라 암 입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이 지급한 암 입원 보험금은 174만 원이었다. 이게 엄청 크게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끝내 지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점거를 하고 다 했지만 안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게 문제가 커졌던 이유는 이 사람이 삼성 매니아였던 거죠. 삼성생명 설계사가 삼성생명 보험을 가입했고 삼성생명에 3,600을 청구했더니 174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믿었던 내 회사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설계했는데 내가 설계하면 누가 설계했겠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저는 원수사 점장 해봤잖아요. 10년. 이렇게 봅니다. 또 가요. 점장님, 그때 점장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뭔지도 몰라요. 책임을 지라고 자기 점장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에요. 아까 보험 아줌마 컷 있죠? 이분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일면에 나와서 삼성생명은 최고의 소득과 큰 보람을 드리는데 보험금을 안 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설계해서 넣었고 수수료 다 받았는데 뭐가 안 나와요? 보험금이 안 나와요. 이게 보험시장의 직전 30년의 역사예요. 이 산업을 우리는 지금 진입을 했는데 이게 왜 잘 되냐는 얘기죠, 제 말은. 잘 될까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정말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잘 되냐는 얘기예요. 암 환자가 삼성생명이 저승사자 같고 암보다 더 무섭답니다. 보이세요? 이 문구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전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 이게 정확한 말 아닌가요? 삼성생명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나의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게 직전 20, 30년간의 보험 시장입니다. 이게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거 좋다고 말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쁜 상황이죠.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팔았던 사람들이요. 언제 부딪히냐? 암 입원 일당이라는 특약을 다시 볼 때 나도 나를 믿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내가 미부상이라는 그 해이를 한 번에 맞게 된 거죠. 그럼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나를 팔았고 회사와 상품을 팔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 상품을 팔았던 내용들이 어느 벽에 부딪히고 있냐면 3차 시기, 그러니까 특약 위주의 판매 시기에 있어서 계속 깨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보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갱신의 시장이고 계속 바뀌는 시장이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시장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작년 4, 4분기 기준으로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0.6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3월에 전국의 초등학교 181곳이 입학식을 못했어요. 입학생이 없어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8년 전이잖아요. 8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1명이 넘을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8년이 지나면 2, 300개의 학교가 폐교를 하는 겁니다. 신입생이 없으니까. 근데 보험이 왜 잘 될까요? 근데 왜 보험이 잘 되죠? 우리는 이제 누군가 가입시켜놓은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건가요?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던지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10년 뒤에 나는 뭘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보험으로. 예를 들면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화재보험을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들거든요. 그럼 저는 화재보험만 해도 잘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축구를 저는 좋아하는데 제 별명이 외발잡이입니다. 외발잡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왼발에 공이 오잖아요. 왼발로 공을 찰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일로 쳐놓고 오른발로 차지 않으면은 저는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제가 공을 잡잖아요. 이쪽에 가 있어요. 얘는 어차피 치고 오른발로밖에 못 차니까. 여러분들이 양발잡인가요? 한발잡인가요? 이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립니다. 왜요? 조직이 크려면 리더의 무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미래에 뭘 할지에 대한 균점들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잘 될 거예요. 보자 분석하고 하면 잘 되거든요. 근데 5년 뒤 10년 뒤 잘 될까요? 지금 하신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꽤 많은 인력들은 도태될 겁니다. 보험시장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판매의 질과 구매의 질을 올리는 게 이제 장기적인 역할일 텐데, 그러면 제가 보는 보험시장의 미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험시장에 이런 것들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작년에 뭐가 논란이 됐냐? 네카토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카토. 네이버 카카오토스. 그때 DB손해보험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전국의 센터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시위를 보냈습니다. 아, 안 가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 여기 계시잖아요. 안 가셔갖고. 네, 그쵸? 볼게요. 판매질 향상을 시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아시죠? 여러분, 점점 식당에 요즘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세요? 나중에 이러다가 암 주요 치료비 설계도 로봇이 하겠어요. 아시죠? 이거를 쓰는 식당 사장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알바가 좋아요? 로봇이 좋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로봇이 왜 좋다고 했을까요? 인건비, 네, 그리고요. 진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히는 감성 관리를 할 필요가 없대요. 삐져서 안 나오거나 술 먹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말은 뭐세요? 생각이 없는 로봇을 점점 쓰는 문화로 가는 이유는 관리가 편해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AI가 아시다시피 질병 예측이다, 상담이다, 보험금 지급이다, 계약 심사다, 사기 예방이다 많아지고 있죠. 이게 우리 산업의 지금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근데 완전 판매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약관이 직접 전달했던 거 아시죠? 요즘 약관 어떻게 전달하세요? 카카오톡으로 하죠. 모바일로 하거나.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일이 사라지면 읽었다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되게 단순해요. 자청약은 기본적으로 3대 기본 지키기는 완전 판매의 기본 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얘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카토. 우리의
얘네가 정말 잘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엄청 위협적인 상황이거든요. 특히 전속 설계하는님들이 치명타예요. 얘가 잘 될까요? 아니, 우리의 희망사항 말고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확히는요. 보험의 어떤 능선이 10부 능선까지 있다고 한다면 6부 능선까지 얘네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네카토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한계치를 저는 딱 실손과 기본 암진 낭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특약이 들어오는 순간 무너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보험 산업이 저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조금 막말을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멍청해서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의 98.7%가 실손을 가입했는데 이렇게까지 무지한 20만 원을 20년 내면 4,800만 원을 내는 건데 이따위로 알아보고 가입하는 건 전 세계 보험밖에 없어요. 그게 고객의 무지함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이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게 고객이 무지한 보험을 찾는 게 이제부터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고객이 잘 모르는 보험을 파셔야 돼요. 암보험? 그냥 이제는 A나 B나 C나 D나 다 판매하는 시장일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이 갖고 있는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한다는 독자적인 시장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리더 강의 때 말씀을 드리냐면 리더분들은 이런 관점에 정말 예민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조직원들이 말했을 때 얘를 제가 최근에 만난 리더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카토 곧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왜요? 그 걔네 하는 거 봐봐. 잘 안 될 거야.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네. 근데 리더라면 여러분들은 이 산업의 미래와 방향성까지도 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엄청 큰 이슈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험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지금 벌써 로봇이 한다, 완전 판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카토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보험은 세상 그 어떤 산업보다 특수하고요. 그리고 특별하다라는 게 판단인데 여성분들 계신데 우리가 쿠션으로 얼굴을 찍어 발라요. 아침에. 근데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피부과를 가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모레퍼시픽에 같은 쿠션을 썼는데 다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우리 어디다가 전화해요? 아모레퍼시픽에 전화하죠. 근데 보험은 좀 달라요. 급발진 사고거든요. 평택에 났던.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기아차를 타다가 급발진 사고가 났어요. 어디 전화하세요? 기아차에 전화하죠. 이거 판매자한테 가지 않는다고요. 이 판매 매장에 가고 왜 내 차가 급발진돼서 안 물어본다고요. 걔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뒤집어졌더니 아리따움을 신고했어요. 즉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의 대부분 판매는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재판 물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민원을 넣습니다. 근데 보험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험 상품 만드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린 판매만 했잖아요. 근데 민원을 누구한테 넣어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우리한테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수료가 높은 겁니다. 다른 영업 직종보다. 그래서 비례 수수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근데 보험은요. 좋은 게 담보란 원재료를 가공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나서 AS까지 여러분들이 해줍니다. 보상 청구나 뭐다. 이게 제가 말하는 보험 산업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해야만 되는 이유예요. 로봇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손해율을 측정해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어디서 막히냐? 이 AS 단계에서 막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은 모두 단 한 명이 진행한다는 얘기겠죠. 조준희 팀장님이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고객 한 명을.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사업이 보험이라는 거고요. 이것을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형들을 간단하게 제가 저희 조직한테 말씀드리는 거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까지가 보험 산업의 미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과 관점에서의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오늘 어저께 미리 신경열 대표님께 내조가 있다고 듣고 왔는데요. 조원들 분들끼리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점장이에요. 근데 우리 지점에 원투 펀치가 싸웠습니다. 아주 크게 싸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옆에 앞에 동료분들이랑 난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말씀을 진지하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조직이 3월 영업일이 2일이 남은 시점에 목표의 60%를 달성했습니다.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지는 바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GA의 대부분의 리더들은요. 고정된 목표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60%가 뭔 수치인지도 몰라요. 월초에 목표도 안 세팅해놓고 몰라요. 그래서 이 질문의 맹점은 리더분들이 우리 조직의 목표를 갖고 있냐예요. 좀 잘 된다 싶으면 갑자기 올리거든요. 안 된다 싶으면 그래 이달에 한 3천만 하자. 잘 되면 이달에 7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죄예요. 문제가 정말 커요. 이거는. 왜냐면 기분이 마감이 아니거든요. 마감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직의 기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이 있거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입니다. 당신의 지점 먼저 마감을 정말 잘하지만 계약 유지율이 매우 엉망인 팀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건지도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의 산하 영업팀장 중 당신에게 비우호적인 사람이 있다. 모든 지시에 은근히 불복하며 당신에게는 없는 이야기를 심지어 전파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밥을 사줘야지. 아, 밥을 사준다? 그렇죠. 네. 이제 이 질문들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 11월에 그 설릉에 있는 DB금융센터에서 당시 CEO였던 김정남 사장이 저한테 했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으로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최종 면접 질문이었어요. 면접 질문이었고요. 저는 그 질문에 정말 감사한 이유가 이 일들이 제가 지점장하는 첫 시작 1년 만에 다 생겼습니다. 네, 다 생겼어요. 다 생겼고 그 1년이 제 인생의 지점장에서 가장 초라하던 1년이었습니다. 전국의 지점이 몇 개인지 그때 알았거든요. 248개더라고요. 왜냐? 제가 248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사실 저는 전국의 지점이 한 개인 줄 알았어요. 제가 1등이었으니까. 네, 근데 248등을 1년 연속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가 리더와 어떤 일반적인 팀장님들의 차이인데요. 우린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이 이후의 후속 조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남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얘를 자를 거야. 얘 자르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좀 더 실제로 말씀드리잖아요. 전 잘라왔어요. DB손보 지점장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한테 월급쟁이가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네 사업 아니야. 그냥 1년 버티다가 다른 점 가면 돼 라는 얘기를 전 들었었어요. 근데 너무 싫어 잘랐어요. 왜냐? 내가 가더라도 여긴 잘 돼야 되니까. 잘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안 나갔어요 아직. 얘는 나갔어요. 다른 메리 치러 갔거든요 그때. 근데 얘랑 친한 애들이 얘란이 60대 분이셨는데 얘란이 네 그분과 친한 분이 두 분이 갑자기 슬쩍 눈치를 보더니 카페를 가요. 전 무슨 생각해요? 나가려나 보다. 또 다른 친한 사람들이 둘이 또 나가. 무슨 생각해요? 나가려나 보다. 이 불안과 초조함을 계속 안고 살아야 돼요. 하나 잘못 자르면.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 멘탈이 되거나 그들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으면 잘라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책임을 안 질 거면 잘라달라고 말을 해요. 말은 쉽고 왜 내가 책임 안 지면 되니까.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1, 2, 3, 4번을 다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제가 들었던 가장 기가 막힌 답변이 원투 펀치라는 겁니다. 누굴 자른대요? 투를 자르면 된대요. 원이 더 잘하니까. 네. 그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네, 회사를 밝히면 그 KB 손보 수원 인제니움에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TC 점장님을 대상으로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투가 실적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네, 그래서 차이가 크면 자르겠다. 야, 이게 참 이게 맞나?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60% 달성했다. 그 원수사는 여러분 전산의 목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들의 초는요, 모든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작 뭐 했어요? 월 초에는 뭐 했어요? 예요. 이 질문은 월말의 핵심이 아닙니다. 월 초에 내가 나눈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허선희 팀장님은 이달에 이런 데는 목표로 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걸로만 면담을 해도 목표는 돼요. 근데 우리가 월말에 어떤 미스를 하냐면 이 사람이 0이에요. 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나와 이 사람의 계획은 이 사람이 얼마 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조직이 60%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조직이 300%를 해도 누군가는 0이에요. 우리 조직이 15% 해도 누군가는 목표를 달성했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조직의 목표는. 뭘 착각하면 안 되냐? 조직이 안 되는 거고 개개인이 안 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개개인은 롤러코스터처럼 잘 되고 안 되고가 공존해 있는데 조직은 나만 알잖아요. 잘 되고 안 되고를. 그 조직의 안 됨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의 관점에서만 면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갖고 뭐라고 말해요? 가장 관리자들은 하는 실수가 있어요. 특히 원수와 관리자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거 말씀드릴까요? 부장님, 저희 조직이 마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었어요. 1년에 전국 꼴찌할 때. 팁을 주더라고요. 범기야, 인천대공원을 갔다 와. 마감이 안 되는데 왜 인천대공원 가지? 막걸리를 10병을 들고 가래요. 그리고 저희 점에 1000만 소득자 4명을 제 차에 태워서 가랍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금요일에 인천대공원에서 평상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제가 술을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 가정보장이라는 황금률이 좋은 상품이 있어. 그거 자기 거 200씩 하게 해. 다음 명이면 1000만 원 돼. 그래서 제가 너 그래요? 저는 이제 술을 먹으라길래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 자리에 뭐라도 해주나 보다. 안 왔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 한 명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합니다. 팀장님, 우리 지점이 지금 68%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리스 올리주의 정신으로 하나만 해주세요. 이걸 시키는 게 2010년도까지 원수사입니다. 지금은 없을 것 같죠?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 얘기를 2시간 동안 하고 아무도 마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팀장님, 왜 월초에 면담을 안 하냐고. 월초에 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월말 가서 어려움을 다 주고 가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의 표정을 보면 조직원들은 우리 조직의 마감의 온도를 몰라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야 된다고요. 갑자기 내가 기분 좋아요. 저 새끼 표정 보니까 우리 마감 잘 되나 보다. 좀 썩어 있어. 쟤 표정 보니까 우리 마감 안 되나 보다. 이러면 리더는 실격이에요. 리더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조선의 흥선대원군이라고 아시죠? 제가 그 사람으로 느꼈던 게 결국 왕은 또라이가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야 돼요, 리더는. 생각이 읽히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 오히려 물어보기 안 들어야죠. 뭐요? 점장님,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어저께도 저희 조직원이 한 명이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감을 얼마나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본인은 얼마나 했는데요? 지점 물어보지 말고 본인 마감이라고 나가라고. 절대로 몰라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아예 몰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리더분이 우리가 지금 힘들다, 안 된다, 이달이 어렵다 말하면 더 늦기 전에 말리세요. 지금 그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초에 개별적인 면담을 했는지. 이게 전국의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지율이 엉망이다. 이것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유지율로 얼마나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계약의 가라는 아니었을까? 얘가 고객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나? 아니죠.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어야죠. 이미 아침 조회나 면담을 할 때 소득이 아니라 유지율로 면담을 했어야죠, 먼저.
그 대부분 뭐래요? 와, 너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기네스는 막 올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 300은 운 좋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회차, 26회차 유지율이 97%인 사람은 보험회사에 20%가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아닌가요? 실적은 운이에요. 운 좋으면 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유지율은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계약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그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 조직에서 월간 50만 원 이상 VIP는 리더인 내가 직접 전화 한 통 한다.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 없이 다짜고짜 가라 계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얘가 혹시 고객 관리를 못하나? 나는 팀원 관리를 뭘 했는데요? 안 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네 글자로 책임 전가라고 부릅니다. 네 계약이고 네 잘못. 나 오버라인 안 받았나요, 그러면?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책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에 대해서는. 네 번째, 비우호적인 사람이 있다. 얘는 신단장님이랑 저랑도 통화를 진짜 많이 합니다. 어저께도 한 40분 통화를 했는데 꼭 운전 중일 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려고 누워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을 이제 심동민 전명께 말씀 주신 내용을 들었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거는 조직의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조직의 문화가 이 비유어가 올라갈 수 있는 거 고슴도치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내리면 이 사람이 또 올라와요. 핵심은 조직의 문화가 비유어 우호를, 정확히는 비유어를 누를 수 있는가 아닌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핵심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준비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는가를 관점을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내가 팀장의 입장에 말을 했는지 관리자로서 내가 책임을 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대하는 건 훨씬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직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입니다. 내가 내 조직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나오냐? 유지율이 안 좋은 캐릭터는 얘랑 얘지. 근데 얘는 이래서 안 좋던 데까지 바로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조직의 이해도가 리더의 기본입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불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 중에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리더 관리자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관리자 중에 잘난 사람들을 리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은 관리자인가요? 리더인가요? 여쭤본다면 다들 리더겠죠. 관리자로 머무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2014년 1월에 DB손해보험에 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사업단, 평택사업단, 안산수원 DB손해보험 그리고 2022년 3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했고 2022년 5월에 인카금융서비스 채움이라는 조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저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 회사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이 연수원에서 조직 관리만 배웠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조직 관리를 배웠어요. 그 말은 회사가 얼마나 공들여 키웠을까요? 근데 심지어 저 때는 뭐도 시켰는지 아세요? 2달을 강제로 영업을 시켰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라는 곳이거든요. 그때 제가 퇴사를 고민했어요. 친가 외가 다 강원도 동해시인데 누구한테 영업을 해야 되지? 네, 바카스를 들고 부동산을 냈다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긴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에 온갖 에너지들이 모여서 제가 지금 시흥에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가 좀 잘 났습니다. 네, 잘 났고 그래서 나왔고요. 리더의 구분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조직을 꾸렸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조직을 꾸려 주었는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내가 조직을 세팅했는지 누군가 세팅을 해준 조직이 내가 임명이 되는지 나의 팔로워가 있는가? 팔로워는요 같이 술 먹고 밥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나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조직원이 어저께 저를 뼈를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참고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를 정말 지저분하게 만들면 가차없이 자릅니다. 최근에 장 하나를 잘랐어요, 저희는. 제가 여쭤봤어요. 한 명도 안 따라 나갔거든요. 여쭤봤어요. 왜 안 따라가 했어요? 물어봤더니 이 말을 하더라고요. 단 1%라도 내가 존경할 점이 많은 리더가 여기서 남았다. 우리는 조직원들이
우리한테 배울 게 없는 순간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셨다면 왜 이직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정말 우리가 비전이요? 아니요. 그 관리자가 압도적으로 존경스러우면 남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많이 옮기거든요. 사람 때문에 남고요. 그리고 비전을 주는 게 결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고요. 두 번째, 나는 내 사업의 능동적인 주체인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뭔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조직에 제가 최근에 말하고 있는 게 제발 인스타그램 좀 하라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 쇼츠 보지 말고 저는 휴대폰을 켜잖아요.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안 뜹니다. 그거를 삭제해 놨어요. 알고리즘이 안 뜨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검색하지 않으면 저 유튜브를 못 봐요. 유튜브에 전 세계에 88%가 쇼츠를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제 회의감이 느꼈냐? 일요일에 눈을 떴어요. 휴대폰을 켰는데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 동안 유튜브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회의감이 느껴 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거는 나는 내 삶의 능동이 무슨 뜻이냐면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내가 무언가를 주고 있는지 유튜브 시청자인지 유튜브 번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유튜버가 되셔야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가 아니고요. 세 번째, 나로부터 내 조직원이 성장하고 있는가예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저는 사실 제가 원수사 점장을 하면서 조직원들이랑 저녁에 술을 먹은 게 10번이 안 돼요. 점장을 10년을 했는데 전 되게 싫어요. 술 먹는 거. 왜 싫어하냐면 대부분의 술만 먹는 조직들의 특징이 또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술만 먹는 건 죄악이에요. 냉정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가 됐어. 술을 먹으면서 우리도 일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아니 술을 안 먹으면서 일을 해야죠. 술을 먹으면서 일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술을 안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게 조직인데 술을 먹으면 일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이 대전제는 명확합니다. 그쵸? 담배를 피는 사람이 어제 하루 끊었다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A인지 B인지 보세요. 자수성가인가 아니면 임명, 선출형 리더인가? 그래 보겠습니다. 리더 중 절반은 어차피 임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리크루팅을 해주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준 상황에 내가 리더로 투입이 된다고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을 우리가 관리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네 조직 아니야. 내가 만들어준 넌 올라갔어. 관리만 해. 그래야 관리자라고 불러요. 근데 관리자의 미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성장과 성과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과만 추구해도 안 되고요. 성장만 추구해도 안 됩니다. 성장과 성과를 같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 역할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1번, 조직 목표를 세팅하고 관리하고 달성을 하고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달 단위로 목표 세팅하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목표는 최소 분기, 반기 단위로 세팅하셔야 됩니다. 이달의 분위기가 좋아. 얼마 될 것 같아. 아니죠. 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이달에 2명이 더 들어왔으니까 지난달 목표가 500이었는데 이달 목표는 600이야.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 안 하시. 왜 동의 안 하십니까? 일단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마구잡이 올리는 거.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조직은 목표를 100%가 넘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계속 90%, 100%, 90%, 100%, 120%, 150%는 기분을 느껴봐야 되는데 새로운 조직원들이 오면서 순외형이 성장했다는 달성률로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그럼 사람 나가면 깎을 겁니까? 2명 나가면 다시 깎아요? 아니란 얘기죠.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하고 달성했는지. 두 번째, 구성원 총소득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인스타에 소득 올리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몇 달 연속으로 오는지 봐요. 막 올렸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있나? 없어요. 뭔지 아세요? 선수 생활의 짧은 전성기를 올린 거예요. 모든 축구 선수가 전성기는 있거든요. 그걸 올리고 이제 사라진 거죠. 자랑 한번 하고.
꾸준히 올라야 됩니다. 세 번째, 갈등 관리 당연하고, 네 번째, 솔선수범이랑 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희 리더들한테 말하는 게, 제발 책 읽고 리더는 먼저 해라. 출근도 먼저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똑바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리더는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단 1%도 우월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자인 거예요. (1번) 업적 그리고 재정 인원 등의 세부적인 월, 분기, 반기 목표가 세팅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내 지점의 스태프들과 공유가 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우는 목표들을 이 스태프들과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게 됐을 때 우리 조직에 얻는 게 무엇인지 공유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조직원의 일간, 월간 활동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는가. 내 조직원이 뭐 하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가 핵심이겠죠. 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보는 게, 그 사람의 겉만 보고 기분이 좋아 보여서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리더들이 되게 많아요. 쟤는 지금 방문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전화해보잖아요. 아니에요. 카페 가서 놀고 있어요. 세 번째,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500, 1000 혹은 지점 본부 사업단 총괄의 목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그걸 달성하면 여러분들의 조직원들에게도 좋나요? 우리가 올라가려면 5천 해요. 뭐가 좋죠, 조직원들한테? 원장 올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한 인센티브로 200만 원씩 주실 거예요? 뭐가 좋냐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한테 나눠주는 양식이고요. 여기는 이제 인원이 되게 적은 지점이에요. 저희의 경북도청 지점이라고 안동에 있는 지점인데 되게 적죠. 되게 적은데 보시면 손보 250, 생보 50에 합산 300만이 목표고, 재적 9명인데 활동 7명. 왜요? 2명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월 내로 12명이 하고 실적을 1000만 원을 하겠대요. 안정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때 하나밖에 안 물어봅니다. 이거를 지점에 당신은 멘토도 있고 코치도 있는데 그들과 공유가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목표가 있는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는 공유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네, 이건 제가 TC 지점장 때부터 썼던 양식이고요. 뭐냐면 저희는 스태프들한테 이 양식을 제가 매달 뽑아줍니다. 그럼 그 스태프분들이 이거를 조직원들한테 아침에 출근하면 나눠줘요. 그분들이 뭘 하는지 다 씁니다. 그럼 이걸 왜 써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쓰냐면 이분들이 쓰며 정리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의 불안감 해소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전화를 해요. 혹은 들어왔을 때 제가 고민해 볼게요. 여기에 뭐 김나우 유전자 고객 한시 한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분이 귀소를 해요? 혹은 내일 와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저께 김나우 고객 잘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될 게, 제가 신경열 단장님 둘째 자녀분 이름 아시나요? 예? 하엘이죠.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신 단장님의 둘째 자녀분도 이것과 신 단장님의 둘째 하엘이도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디테일이라고 저는 불러요. 무슨 뜻이냐? 관리는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어제 고객 잘 만나고 왔어요? 아니, 이거는 지나가던 초등학교 애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모, 어제 고객 잘 만나고 왔어요? 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밀함은 우리밖에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스태프분들이 단톡방에 올려주면,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뭐 단장님 누구 조금 터치해 주세요. 도청에서도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누구 한번 전화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는 길에 쉬지 않고 노래를 되게 듣고 부르고 싶었는데 오는 60분 내내 전화만 하다 왔어요. 아침에 와요. 누구 오늘 전화해 주세요. 누구 터치해 주세요. 제가 7시 안 되어 출발했거든요. 7시부터 새벽 운동하는 팀장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왔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누굴 만나러 간다고 들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와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나는 정말 세밀하게 관리를 받고 있구나. 뭘로? 단계별로. 그리고 매달 이분이 저한테 써서 보내주는 양식이에요. 전원 면담을 제가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다 써서 저한테 보내라고 말은 안 했거든요. 면담을 잘했는지 7명밖에 안 되지만, 아니요, 7명이나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요? 이런 노력을 누구나 하진 않으니까요. 그럼 제가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내 구성원의, 내 조직원의 이달 활동 그리고 고민에 대해서 3줄 이상 적을 정도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인가?
쉽지 않아요. 그 고민들을 오늘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원의 일 월간 현황 관리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얘기겠죠. 조직원들이 언제 가장 상처받는지 아세요? 리더가요, 내가 뭘 했는지 안 알아줄 때가 아니라 기억을 못 할 때입니다. 기억을 못 할 때예요. 어제 물어본 얘기 오늘 또 물어보고.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늘 화이팅! 열심히 합시다. 어제 만난 고객 어떻게 됐어요? 예? 어제 저 체결했는데요?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단톡방에 올리라고 한다. 뭐 어떤 수단이든 우리는 일간 현황을 확인해야지 되는 이유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양측들이 왜 존재하냐? 우리 조직은 사각지대가 없는 조직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저희 그 조직에 총무님이 계신데 애가 둘이에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가 둘인데 첫째를 보면 안타깝고 둘째 애는 패버리고 싶대요. 그 둘째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이 지랄맞은 새끼야 라고 말했대요, 어저께. 애가 울면서 아빠 방에 들어가더니 꺼이꺼이 울고 나오지 않고 엄마랑 안 논다고 했대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애들 둘도 애정도가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조직원을 단 1%의 차이도 없이 평등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골고루 다 보고 계신 리더는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겁니다. 그가 느끼기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신경열 단장은 김범기보다 조준익 팀장을 더 좋아하네. 김범기가 얼마나 서운할까요? 이걸 모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요. 모르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영화 아바타거든요. 아바타에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 I see you라고 합니다. I see you는 나는 너를 보고 있다예요. 리더들은요, 모든 조직원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뭘 하는지. 감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내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인지하고 있고 보고 있어야 그때부터 조직 관리는 시작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되게 완성도 높은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관리 수준에 불과해요, 이 정도는. 볼게요. 조직원의 구분입니다. B, 노력 많이 하는데 잘 되는 사람. A, 노력을 안 하는데 잘 되는 사람. C는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잘 안 돼요. D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원은, 여러분들의 동료는, 여러분은 A, B, C, D 중에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A, D, B는 없으십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될 포인트를 뒤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조직에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면담을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고 보세요? C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담이 이제 나가라는 면담은 아닌 거죠? 네, 그죠. 이제 너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가다오. 이 자르는 면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경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험치로. 조직이 잘 되려면 D여야 됩니다. 무조건 D여야 돼요. 면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B는요, 챙겨주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고기 하나 더 주고 가갖고 돈 하나 좀 주고 이러면 B는 잘해요. 이미 인정해 보기 마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잘한다라고만 말하면 끝나거든요. D는 바로 면담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지, 열심히 농도가 부족한지, 혹은 열심히의 방향이 부족한지, 이 두 가지를 봐야지 조직이 잘 되려면 D가 B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모든 조직의 기본적인 성공 전략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걸 C요? 네, C 면담해야 됩니다. C 어떻게 면담해야 되는지 아세요? C가 D를 접촉해요, 여러분. C가 누구랑 술 먹기 좋아하는지 아세요? D랑 술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C가 누구랑 술 먹는 걸 제일 싫어하냐? A랑 술 먹는 걸 제일 싫어해요. B. 왜? 나랑 너무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C가 어떻게 하냐? D에 손을 딱 내밉니다. 야, 조금 이러지 말아주시고. 녹화되고 있나요? 제이어스 별로야. 별로니까 야, 나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거든. 우리 오늘 술이나 먹자. 그럼 D가 어디로 가요? C로 갑니다.
D가 B로 가냐 C로 가냐가 우리 조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자라면, 관리자가 될 거라면 우리 조직에 있는 D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D에 대해서 노력의 방향성 혹은 노력의 농도, 생각보다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노력이 그렇게까지 열심히가 아닌 분들도 많아요, D에는. 그래서 D에 계신 분들을 가장 먼저 면담을 하셔야 되고요. B에 대해서는 기준 잡고 우대만 해주면 됩니다. B는 알아서 굴러가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팀장님?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B에 계시니까 알아서 굴러가시잖아요. 근데 D는 달라요. 그리고 리더라면 D를 어디에 엮어줘야 돼? 강제로 B랑 엮어줘야 됩니다. 조를 짜든 밥을 먹더라도 B, D를 같이 먹어야 돼요. 여기서 실수하는 게 C랑 D랑 같이 밥을 먹는 순간 네, 저녁에 삼겹살 먹고 노래방 갔다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B랑 먹잖아요. B는 내일이 있거든요. C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 출근 안 하면 돼요, 술 취하면. 근데 B는 내일 방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B랑 D를 엮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더 다루겠습니다. 됐죠?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4월 10일 무슨 날인지 기억나시나요? 총선이었죠. 투표 안 하신 분 손 들지 마시고요. 안 하신 분 있으시죠? 네, 제 친구도 안 했더라고요. 남북통일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남북통일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여러분 뭐 갑자기 저를 약간 빨갱이인가 하고 쳐다보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 드셨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옛날에 TC 점장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어떤 상을 받아서 개인사업 부문장을 만났었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남북통일되면 어떨 것 같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두만강 TC 만들 거다. 평양에 TC 만들어서 제일 먼저 북한 가서 영업하겠다. 이게 아니고서야 남북통일은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라고 대부분 판단하시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이걸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신단장님인가요? 뭐 남인철 본부장님인가요? 뭐 지향점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도. 조직 3천의 뭐 수장인가요? 그러면 저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본부장, 뭐 사업단장, 총괄단장인데 그게 되면 정말 나는 뭐가 좋은 거지? 아, 돈을 많이 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 경제 인구니까요. 뭐가 좋은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더는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나는 정말 뭐가 좋은 거죠? 그걸 정말 좋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목표인가 아닌가가 구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볼게요. 2,000을 합시다. 3,000 합시다. 사업단이 됩시다. 아, 됐어요. 뭐가 좋은데요? 여러분들 조직원들도 막 미쳐서 하고 싶어 하나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원수사는 지점별로 급수라는 게 있어요. 급수. 이 화재보험처럼 직업 상해 급수처럼 1급부터 4급까지 있어요. 가장 규모가 작은 것들을 4급 지점이라고 부르고요. 정말 규모가 높은 걸 1급 지점이라고 불러요. 손보 원수사 기준으로 2,000이 넘으면 괜찮거든요. 되게 잘하는 지점에 속해요. 2,000이 넘으면. 2,000을 1급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지점이 700을 하고 있었어요. 4급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1급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뭘 고민해야 되냐? 저희는 운영비가 나왔잖아요. 운영비가 얼마나 더 나오는가? 두 번째, 그게 더 나오면 우리 지점이 노후화된 시설이나 간식이나 무언가를 내가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나는. 그 계산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공약으로. 이때까지 1급이 되면 당신들한테 이렇게 운영비를 매달 줄 것이며 그때 당시 센터장님들이었죠. 그분들은 제가 법인카드로 매달 100만 원씩을 줬어요. 운영비로. 왜? 우리가 1년 만에 했으니까요. 아, 참고로 속상하게 만든 게 제가 엄청 욕먹었어요. 이걸로. 미친놈이다. 너는 왜 뭐 네 사업처럼 뭐 감사를 받아서 공금 횡령했다고. 근데 횡령이 맞죠. 네, 감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사례는 아닌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쉿이 왜 술이에요? 왜 노래방이고 왜 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 더 벌려고 사업단 되고 싶으면서 구성원들은 뭐가 좋아져요? 우리는 리크루팅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리크루팅만 많이 하면은 사업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뭔데요? 그들 소득이 막 다 2,000, 3,000 버나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여러분들의 사업단이 돼야 됩니까? 왜 본부가 돼야 돼요?
정말 명분이 있으세요? 그걸 먼저 고민하세요. 나는 본부장이 되고 싶은데 본부장이 되면 이런 걸 만들고 싶기 때문에 되고 싶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저는 손보 원수사 출신 GA 관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정실적 구간별로 걸었었어요. 원장 인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인정실적 얼마 했어요? 왜? 자기 돈이 올라가니까요. 왜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물어보니까 아니 인정실적 얼마 넣으면 우리 원장 얼마 올려준다면서요. 아 나도 까먹었었는데 그걸 내가 걸었구나. 이해되시겠어요? 핵심은 리더의 기본적인 자질은요. 그걸 달성했을 때 우리 조직이 뭐가 좋은지를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대부분의 리더들이 듣잖아요. 되게 아픈 얘기거든요. 왜냐?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걸 가르쳐주진 않아요. 근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가 좋지? 그 좋은 걸 알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되면 당신한테 이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지사가 본부가 되고 사업단이 돼요. 뭐가 좋냐라는 거죠. 뭐 사무실이 넓어지고 쾌적한 환경이라면 좋다. 맞거든요. 그리고요. 되게 체계적으로 잘 만드셔야 돼요. 뭐가 좋아지는지를. 그래야 구성원의 10이 결국 우리의 10이 됩니다. 리더를 보고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성원을 보고 와요. 나중에는. 리크루팅은. 됐죠? 구성원들은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점이 되고 본부가 사업단이 되면 뭐가 좋은가를 고민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우리나라의 월드컵 16강 중에서 국민의 관심이 어디에 더 있는지 아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16강에 있어요. 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온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GNP가 올랐대요. 막. 평균 GDP가 올랐대요. 그러면 기분 좋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조준희 팀장님? 그게 그쵸. 평균이란 말을 리더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대학에서 졸업생들 평균 급여를 매겼어요. 근데 주급인가 월급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급 기준으로 한 1억 5천이 나온 거예요, 평균이. 주급 1억 5천이면 엄청나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생인데 평범한. 왠지 아세요?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평균을 다 올려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조직의 평균 연봉이 400입니다. 그죠? 한 명 1600, 뭐 한 명 100, 100 이렇게 돼도 400은 되거든요. 조직은 평균으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평균 급여 되게 나쁜 말이에요.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평소 면담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평소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읽혀져요. 우리 조직원들한테 내가 지점, 본부, 사업단에 있을 때 뭘 주면 좋을지가 자연스럽게 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화를 하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보이니까요. 이걸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담을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당신의 공에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조직원들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안 먹히는 조직원이 있어요. 왜 안 먹힐까요? 평소에는 쟤만 이뻐하고 나는 본 척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래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다는다고요. 뭔 상관이에요 이게 나랑. 너 평소에 나 봐주지도 않았으면서. 물론 그분이 정말 답이 없는 놀부인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원수사에서 혹은 뭐 제이어스도 마찬가지겠고요. 리크루팅의 시상을 거는 이유가 결국 가장 큰 동기부여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 이상의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쵸? 관리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왜냐? 사업단은 이미 개개인의 성장과 달성과 축하에 정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러면 관리자 차원에서의 단계별로 내가 줄 수 있는 프로모션들도 만드시면 참 좋겠죠. 프로모션은 반드시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서로 프로모션을 만들 수 있다면 그만한 위대한 관리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될까요?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관리자는 조직의 목표를 세팅하고 조직원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동 목표로서 달성해야 한다는 게 관리자의 첫 번째 룰입니다. 이게 여기가 우리가 모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성원의 총소득 향상인데 얘는 네 가지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미 적나라하게 표현드릴까요? 4월은 늦었습니다. 월 초에 안 했다면 이걸 오늘 한다고 새로운 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걸 왜 물어보지? 네네. 다시 찍으셔도 됩니다. 네, 이거 원하는 제가 신 대표님한테 보내드렸으니까 받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보시면 구성원이 소득 목표를 알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양식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양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구성원의 영업 목표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법한 기록이 되어 있는가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정리하는 양식이고요. 저는 팀장님들이 오시면 제가 보통 하루에 면담 시간을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보통 한 15분 정도를 미팅을 해요. 5분 정도로. 5분이면은 되게 짧지만 엄청 긴 시간이에요. 익숙해져 있으면. 뭘 물어볼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시자마자 얘를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가장 흐릿한 잉크가 가장 또렷한 기억보다 정확하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기억해봤자 적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타인과의 대화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조직원들이 가장 서운해할 때는 내가 리더에게 한 말을 기억을 못할 때다.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 내용들은요, 제가 별도로 쓴 양식인데 이때부터 슬슬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당신의 평균 건수가 얼마고 건당 보험료가 얼마고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칸입니다. 이건 제가 원수와 점장 때부터 썼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이거겠죠? 활동을 많이 나갔는데 건수가 많은데 건당 보험료가 부족한 건지, 건당 보험료는 높은데 건수 자체가 부족한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면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 기억이 나네요. 뭐 어제도 하고 왔고요. 활동량이 문제인지 건당 보험료가 문제인지, 계약 건수는 많은데 소득이 문제다. 그러면 건당 보험료 코칭을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건당 보험료는 높은데 소득이 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수를 늘리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 단순한 것들을 너무 신기한 게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관리자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10년 전부터 했으니까요. 기분 말고요. 오늘 기분 어때? 괜찮아? 아이고 힘들었겠다 말고요. 이거는 대화지 면담이나 코칭이 아니에요. 코칭은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가 없는 면담은 유의미한 대화로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유지율은 네, 저희의 유지율이거든요. 7회차 98%, 저희는 25회차가 92%입니다. 조직 전체가요. 유지율이 엄청 높죠. 엄청 높은 이유가 실력이 좋아서예요. 저희 조직은 실력이 좋아요. 그 유지가 잘 돼요. 가끔 기본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실력은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활된 게 몇 개가 있으니까 이달이 끝나면은 한 93, 4%까지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고민해보세요. 나는 내가 아직 구성원이라면 나의 리더가 나와 유지율 면담을 언제 해줬는가? 나는 내 구성원과 유지율 면담을 언제 했는가? 떠올려보세요. 최근에 유지율 면담 하신 분 계신가요? 왜 하셨습니까? DB 신청이 일정 유지율이 넘어가야지 가능한데 이 친구가 신청이 안 됐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셨다고 말씀. 네, 왜 하셨죠? 지금 이제 계약권 해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제 계약권 말고 후배한테 해지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반적인 유지 아직은 90%, 95% 이상이긴 한데 이제 해지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잦아지기 시작하니까 점검 검사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언제 구성원과 유지율 면담을 하시나요가 핵심이에요. 이 언제가 대부분 언제인지 아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거죠. 사실은
얘네들은 언제 들어가야 되냐? 주 1회 혹은 월 1회씩 고정적으로 아침 조회 주제여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유지율은요, 전국에 있는 99%의 관리자분들이 팀원이 어려울 때 면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중에서도 팀원이 어려울 때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절반이 안 돼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액건 아니면 안 들어가 주거든요. 사실은 95%가 넘으면 아예 안 들어가죠, 대부분 관리자들은. 근데 그 징후를 아예 알고 들어가신 것 자체가 최상위 1%에 들어가시긴 하겠지만, 동시에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이 언제가 정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들어가거든요. 이미 손은 잃었어요, 조금이라도. 늘 강조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인카의 영업기준이고요. 영업기준에만 무려 3개 조항에 유지율 관련 조항이 있고 당월 모집 계약이 분급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넘기겠고요. 신계약으로 유지율은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됐고요. 그래서 관리자는 구성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량과 정성의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갈등 관리 가겠습니다. 네 개 한번 보세요. 1번, 구성원 간의 갈등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 2번, 이 갈등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3번, 나와 반목하는 구성원이 있는가? 4번, 지속될 갈등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나와 갈등이 있는 주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국 어디서 나와요? C에서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두려워요. 제가 영업하잖아요. 관리하다 보면은 딱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점장님께서 CIS를 했어요. 누가 이러면 저는 100에서 150만 벌어도 됩니다. 무슨 생각 드세요? CIS를 하러 왔는데 100에서 150만 벌어도 된답니다. 저는 집에 보냅니다. 100에서 150 버는 사람이랑 300 버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300이 150이 됩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자석에 M극과 X극이 만나갖고 이 D가 신기하게 C로 쫙 끌려가요. 기적이 일어나요. 300이 150이 되는. 반토막이 나요. 3개월 안 걸립니다. 이게 C의 무서움이에요. 나는 남편이 돈 잘 벌어갖고 혹은 아내가 돈 잘 벌어갖고 열심히 안 해야 된다. 열심히 안 하면 되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조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C예요. 이 사람들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왜 뒷말을 하고 다니냐고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예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신이 나는 거죠. 왜? 술 먹으면서 뭐 우리 점 얘기 한번 하고 단장 욕 한번 하고 본부장 욕 한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야, 네가 직접 한번 얘기해. 다음 날에 또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일주일을 그런 얘기로 보내는 거예요. 누가요? C가. 조직 갈등 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C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D를 먼저 B로 올려주셔야 돼요. D를 B로 올려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관리자와 미팅을 하거나 말을 들으면 나는 B로 올라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져야지 이 D가 C로부터 분리가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D가 C로 가는 걸 전이암이라고 부릅니다. 네, D가 C로 가는 걸 전이암이라고 불러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이암은 암이 발생하고 나면 50%는 이미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고 나면 50%가 전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 아, 그죠. 저는 불자입니다. 네, 근데, 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D를 먼저 면담하셔야 돼요. C를 먼저 면담하잖아요? 리더 되게 없어 보여요. B랑 D를 먼저 면담 안 하고 C를 면담하잖아요. 우리 리더는 찡얼거리고 일을 안 해야 면담해주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를 먼저 면담하고, 그 다음에 C를 들어가셔갖고, C 중에 고르세요. 어떻게 고르냐? D로 옮길 사람. 그리고 이 바운더리 밖으로 내보낼 사람. 그렇게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저는 사실 참고로 리더들이랑 분기에 한 번씩 이 회의를 해요. C에 누가 있고 D에 누가 있고. 그래서 D를 권역별로 먼저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를 면담을 합니다.
당연히 D와 C를 면담할 때는 표정이 달라요. D는 아름다운 어떤 만남과 회합의 장이면 C는 인사청문회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왜 도대체 당신은 D를 만나고 있고 D가 왜 어저께 술을 먹었고 C와 D가 술을 먹잖아요. C와 D가 다음날 출근을 안 해요. 왜? 전이가 늦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뭐다? 조직관리는 갈등관리는 전이를 막아라. 됐죠? 그리고 솔선수범 모범 10인데요.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은 1번 본부 소속이시고 사업단 소속이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이어스란 조직의 방향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소속된 본부의 방향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1번이고요. 2번,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조직의 평균 이상인 건데 제가 저희 그 경상북도 예천에 지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지점장님이 맨날 구두를 신고 다닌다고 저를 슬리퍼를 하나를 사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슬리퍼를 죽을 때까지 안 신을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직전 10년간 슬리퍼를 신어본 적이 단 1초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혹시 그 땡이놀이라는 그 비비크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땡이놀 모르시죠? 이게 에스티로더인가 그런데 저는 그거를 어떤 팀장님한테 선물 받고 나서 얼굴이 너무 하얘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파운데이션을 바릅니다. 왜요? 저는 화장도 평균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평균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오늘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세 번째, 내 쉿의 크기가 다른 조직원들보다 큰가 정말. 나는 정말 조직원들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고 이 쉿만으로 조직을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관리자인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조건들만 충족하셔도 충분히 좋은 관리자입니다. 근데 리더는 다릅니다. 관리자들 중에 특출난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르잖아요. 리더들은 여러분 리더 셋. 그쵸?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리더 중에 그쵸? 리더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구분 들어볼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는 두견새입니다. 이 두견새를 가지고 일본의 어느 정치학자가요 3명의 장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이 순서가 막부라는 일본의 군사 정권의 1대, 2대, 3대 대장들이에요. 3명한테 동시에 물어봤습니다. 이 양반한테 너 두견새가 있는데 안 울어. 어떻게 할 거야? 너네 조직원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할 거야? 오다 노부나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않는다고? 칼로 목을 자를 때 그때 울겠지. 죽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라고 말을 하면 아 그래? 나는 말을 잘하니까 말로 꼬실 거야. 그럼 울겠지. 세 번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양반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난 울 때까지 기다릴래. 여러분들은 세 유형 중에 어떤 리더이신가요? 오다 노부나가인가요? 1, 2, 3번 중에 내가 어떤 리더인지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 몇 번이십니까? 2번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군요. 그쵸? 몇 번이세요? 2번. 여기다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몇 번이십니까? 3번이 기다리시는구나. 네. 근데 핵심 뭔지 아세요? 이거 다 뜬구름 잡기입니다. 네. 미친놈 같으시죠? 리더는요. 1, 2, 3번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3번이었다가 어제와 오늘과 오전과 오후와 1분 전과 1분 후가 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볼게요. 우리가 최근 겪은 리더 중에 가장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만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우리 역사상? 이런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최근 겪은 리더 중에 가장 성공적인 리더가 누구냐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의 사례가 이강인이가 축구 잘한다고 붙어다가 박살났잖아요. 완전히. 덤볐다가 탁구 게이트다 뭐다 뭐 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들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볼게요. 이 배우가 얼굴에 흉터 분장을 했습니다. 서양에서 이루어졌던 테스트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한테 얼굴에 흉터 분장을 시켰습니다. 분장을 시키고요. 테스트를 했어요. 네가 앞으로 사람들이랑 토론을 할 거야. 그 토론을 할 때 네 상처가 이 토론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토론을 마치고 나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영향 안 받는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준희 팀장님이 제 앞에 상대자였던 겁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렇게 찍히게 했어요. 제 상처 안 나오죠. 카메라에 영상을 틀어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너 상처를 보고 무시하는지 말해봐봐. 이 사람이 총 58번을 지적하더래요. 그 58번이 언제냐? 대화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내 눈을 안 마주치고 다른 데를 보는 이유는 내 상처를 피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대화할 때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피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미션 수행 전에 제가 수정할게요 하고 다 지웠어요. 이 사람은 결국 상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미 뭘 인지하고 있냐? 여기 상처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자격지심이라고 불러요. 제가 두 리더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격지심이 있는 리더들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마감을 못해. 내가 쟤보다 리크루팅을 못해. 내가 쟤보다 콜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리더들이 진짜 위험한 캐릭터입니다. 클린스만은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었냐면은 선수로서 우리나라를 1994년 월드컵에서 침몰시킨 게 위르긴 클린스만이었어요. 당시 독일 스트라이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지심이 하나가 있답니다. 감독으로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처참히 실패한 게 자국이었던 독일 감독일 때였어요. 클린스만은 전술이 없다. 이 사람은 노선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적당히 A, B, C 중에 C에 머무르면서 돈은 많이 벌어가자. 그래서 이 사람이 2년간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클린스만이 150억을 벌었습니다. 자격지심은 이토록 리더를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난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야. 난 어차피 선수로서 잘했지만 못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 네임밸류로 감독직을 맡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사람 감독 안 하냐? 할걸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저런 중동 가서 하나 할 겁니다. 탑 클래스 국가에서 못 할 거예요. 이게 자격지심의 위력입니다. 손흥민은 자격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리더라면 우리는 먼저 자격지심 그리고 이에 따른 확증 편향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보다 잘하는 팀원이 미워져요. 제가 관리자입니다. 조준희 팀장님 마감을 너무 잘하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조준희 팀장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월납 300을 하세요? 400을 하세요? 건수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마감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은 무조건 틀어줘요. 왜? 제가 이분을 포용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결국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일하는 게 훌륭한 리더잖아요. 이걸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지심이 없어야 됩니다. 못할 수도 있죠 뭘. 다른 걸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는 꿈이 아닌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빨리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더는 리드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리드는 안내하다, 이끌다, 데리고 가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뭐요? 앞장서서. 앞장서서 안내하고 이끌며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는 관리자는 전략을 수립하지만 리더는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우호적인 세력들이 목소리가 클 수 없는 거겠죠. 두 번째, 관리자는 쉿의 크기가 중요한데요. 리더는 쉿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상 정치인 중에 본부장님, 어떤 정치인이 쉿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이거. 누군지 아세요? 네,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 쉿이 제일 컸어요. 전 세계 정치인 중에는 히틀러가 제일 컸습니다. 쉿의 크기가. 근데 그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관리자로서 대성공했잖아요.
리더가 되지 못한 겁니다. 리더는 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관리자는 갈등을 해결하고요. 리더는 문화로 갈등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 관리자가 믿는다고 하는 건 방관입니다. 관리자는 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리더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 그대로 신뢰의 그 자체입니다. 됐죠? 이게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 최근에 받았던 카톡이거든요. 이 글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는 언제나 모일 수 있지만 한 명의 장군은 구하기 어렵다. 우리는 수천 명의 팀장님들보다 나은 한 명의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가?